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하고 속도 더부룩하고 혈압도 오르락내리락해서 걱정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사실 이런 증상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방치하게 되면 고혈압, 당뇨,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들을 한 번에 싹 날려줄 수 있는 식품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노년층 질환에 도움되는 건강정보 하나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감자는 겉보기에 특별할 것 없어 보여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대단한 채소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꼭 필요한 건강 요소들이 골고루 들어있어 자연이 준 종합 비타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자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감자는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감자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칼륨은 우리가 먹은 짠 음식 속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 혈압을 낮춰주는 작용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혈압이 오르기 쉬운데 감자를 꾸준히 드시면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칼륨 섭취가 많은 사람은 고혈압 발생 위험이 27%나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치나 된장국처럼 짠 음식을 자주 먹는 한국인들에게 하루 한 개의 감자만으로도 고혈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자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와 피로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비타민C 하면 레몬이나 귤을 떠올리시겠지만 감자 역시 이에 못지않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몬 100g에는 약 53mg의 비타민C가 들어있는데 감자 100g에는 약 23m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양만 놓고 보면 레몬이 훨씬 더 많지만 감자는 열을 가해도 비타민C가 잘 파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효용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감자의 전분이 비타민C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찌거나 구워도 대부분의 영양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레몬은 날로 먹지 않으면 비타민C를 온전히 섭취하기가 어렵고 실제 식사에서 먹는 양도 매우 적기 때문에 일상에서 자주 드시기에는 감자가 훨씬 더 적합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작은 감기도 오래가고 상처 회복도 느려지기 때문에 감자를 통해서 비타민C를 챙기시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감자는 장 건강을 도와 변비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노년기에 자주 겪는 불편함 중 하나가 바로 변비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수분 섭취가 줄어들면서 배변이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감자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특히 감자의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하여 대변의 부피를 늘려주고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국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감자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변비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변비가 해소되면 속이 편해지고 식욕도 살아나며 기분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자는 단순한 포만감을 넘어서 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식품입니다. 넷째, 감자는 기억력과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감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콜린은 뇌 속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고 사람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데요. 이럴 때 콜린이 풍부한 감자를 꾸준히 드시면 기억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교 연구에서도 콜린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이 학습 능력과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뇌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평소 식습관으로 뇌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하루 한 개의 감자가 여러분의 뇌를 튼튼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자는 단순한 탄수화물 이상의 식품입니다. 혈압, 면역력, 장 건강, 뇌 건강을 두루 챙길 수 있는 만능식품인 셈이죠. 특히 찌거나 구워서 껍질째 드시면 영양소 손실을 줄이고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앞에 설명을 듣고 나니 이제 감자가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겠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감자도 어떤 음식과 같이 먹느냐에 따라 그 효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감자의 효능을 2배로 올려주는 찰떡궁합식품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참,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는데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시어 꾹 하고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자와 찰떡궁합식품 첫 번째는 바로 달걀입니다. 감자엔 탄수화물이 많고 달걀엔 단백질이 많습니다. 이 2가지를 같이 먹어주면 우리 몸속 에너지가 활발해지고 특히 나이 들면서 줄어드는 근육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해마다 조금씩 빠지는데 이게 몸이 힘들고 자꾸 넘어진다거나 허리와 무릎이 약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이럴 때는 감자만 먹는 것보다 달걀을 함께 먹으면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감자와 함께 삶은 달걀을 드셔보세요. 달걀은 소화도 잘 되고 부드러워서 어르신들에게 참 좋습니다. 감자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B6 성분이 단백질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걸 도와주기 때문에 달걀에 들어있는 단백질도 몸이 더 잘 흡수하도록 해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렇게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먹는 식사가 노인분들의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따로 보약을 드시지 않아도 이렇게 감자와 달걀만 잘 챙겨 드셔도 몸이 훨씬 더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2번째로 궁합이 좋은 식품은 우유입니다. 감자와 우유,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둘은 정말 잘 어울리는 짝꿍입니다. 감자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많이 들어있고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하니까 이 둘은 뼈 건강에 아주 좋은 조합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면서 골다공증이 오기 쉬운데 이럴 때는 우유만 먹는 것보다 감자와 함께 먹는 것이 칼슘 흡수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감자에 들어있는 비타민 B6는 우유 속 칼슘이 뼈로 잘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우유에는 단백질도 많아서 감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아주 고마운 식재료입니다. 부드러운 감자 으깬 것에 따뜻한 우유를 조금 섞어 스프처럼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아침 식사 대용으로 딱 좋습니다. 특히 치아가 불편하시거나 아침에 입맛이 없으실 때 아주 좋은 식사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의 한 연구에서는 우유와 감자를 함께 먹은 노인들이 근육량이 유지되고 피로도가 줄었다는 결과도 발표한 적이 있으니 믿고 드셔도 좋습니다. 3번째로 소개할 친구는 양파입니다. 양파는 특유의 향과 단맛이 있어 감자랑 함께 요리하면 맛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참 좋습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 안에 생기는 염증을 줄여주고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압도 오르고 혈관도 딱딱해지기 쉬운데 감자에는 칼륨이 많아 혈압을 낮춰주고 양파는 혈액순환을 도와주니 이 둘이 만나면 혈관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되겠죠. 또 양파는 혈당도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은 식품입니다. 감자만 먹으면 혈당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데 양파와 함께 드시면 그 속도를 줄일 수 있어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양파에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알리신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서 감기 예방이나 염증 억제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양파를 감자랑 함께 볶거나 찜으로 해서 드시면 혈압, 혈당, 면역력까지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아주 좋은 한 끼가 됩니다. 이처럼 감자는 우리 몸에 참 좋은 식품이지만 아무 음식하고나 먹으면 오히려 감자의 좋은 성분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자와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먹는 튀긴 감자입니다. 감자를 튀기면
바삭하고 맛도 좋아지지만 건강에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감자를 기름에 튀길 때는 아주 높은 온도에서 조리가 되는데 이때 감자의 전분이 변하면서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해로운 물질이 생기게 됩니다. 이 성분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했을 정도로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은 이런 튀긴 음식을 자주 드시게 되면 위에 부담이 되고 장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튀긴 감자에는 포화지방과 나쁜 기름이 많이 들어있어 혈관 건강에 큰 위협이 됩니다. 감자는 원래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이 좋아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인데 튀기면 칼로리가 훨씬 높아져 살이 찌기 쉽고 혈압도 올라가기 쉬워집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어르신들은 이런 튀긴 음식을 꼭 피하셔야 합니다. 감자는 원래 굽거나 찐 상태로 먹어야 그 영양이 온전히 살아 있습니다. 감자튀김은 감자의 건강한 성분들을 쓸모 없게 만드는 가장 나쁜 조리법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도 감자처럼 건강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감자와 함께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식품 모두 칼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칼륨은 적당히 먹으면 혈압 조절에 좋지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고칼륨 혈증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몸속 칼륨이 너무 많아져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하면 죽음에도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이 조합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쌓인 노폐물과 여분의 칼륨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때 감자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혈중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 센터에서도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칼륨이 많은 식품을 함께 먹지 말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바나나를 간식으로 드시더라도 감자를 먹은 날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바나나는 혈당을 빨리 올리는 과일이라 감자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과 같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혈당이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피로도 심해지고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 수치가 높거나 당뇨 전 단계에 계신 어르신들은 이 조합을 꼭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흰쌀밥입니다. 많은 분들이 흰쌀밥에 감자 반찬을 자주 드시는데요. 이 조합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자와 흰쌀밥 모두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드시면 탄수화물 섭취가 과해져 혈당이 급속히 올라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이런 식사가 반복되면 당뇨로 이어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흰쌀밥은 섬유질이 거의 없어 혈당이 더 빨리 올라가고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게 됩니다. 그러면 몸에 지방이 더 쌓이게 되고 나중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당뇨병은 물론 지방간,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자를 드시는 날엔 흰쌀밥 대신에 잡곡밥이나 현미밥처럼 섬유질이 많은 밥을 드시는 것이 건강에 오히려 좋습니다. 여러분, 하루 한 조각의 단호박이 노화 예방은 물론이고 암과 치매까지 예방하는 엄청난 효능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단호박도 잘못된 식품과 먹으면 오히려 내 몸을 망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단호박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바로 노화 예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늙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가는 세월 막을 수는 없겠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늦춰보는 건 어떨까요? 단호박은 강력한 항산화제인 베타카로틴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어 피부와 세포 조직의 재생을 촉진하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 활성산소가 바로 체내에서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는 주범입니다.
하지만 단호박을 꾸준히 드시면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노화를 늦추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단호박 속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켜 피부의 탄력성과 수분을 유지하게 하고 주름을 예방합니다. 단호박의 껍질도 매우 유용한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호박 껍질을 그냥 버리지만 이 껍질 속에는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세포 보호와 노화 예방에 큰 기여를 합니다. 단호박 껍질을 부드럽게 찌거나 구워서 드시면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환절기만 되면 감기 몸살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면역력이 약해지면 각종 감염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도 단호박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단호박 속의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여 감기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호박을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력이 강화되어 노년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면역력 저하와 관련된 감염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아침에 공복 혈당을 체크해 보시고 너무 높아서 고민이신 분들이 계신가요?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은 단호박을 꼭 챙겨 드셔보세요. 단호박은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는 착한 탄수화물이라 당뇨병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단호박 속의 식이섬유는 소화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고 소화 과정에서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돕기 때문에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단호박을 식사에 포함하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하여 과식을 방지하고 혈당 변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제2형 당뇨병의 예방과 관리에도 매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단호박의 효능 네 번째는 암 예방입니다. 여러분 혹시 60대 이상 사망 원인 1위가 폐암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이렇게 위험한 폐암도 단호박을 꾸준히 드시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염증은 암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단호박은 염증을 줄여 암 발생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단호박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대장암의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드시면 장내 발암 물질의 이동 시간이 짧아져 대장암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 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단호박 속 베타카로틴은 항암 작용을 통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폐암, 위암, 대장암 등 다양한 암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치매 예방입니다. 연세가 들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건망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들은 것도 돌아서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이럴 때 단호박을 드셔보세요. 단호박은 치매 예방에 아주 훌륭한 식품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환경적인 요인들에 의해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데 이 활성산소가 바로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하지만 단호박을 드시면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 뇌세포의 손상을 막고 뇌를 건강하게 유지해 줍니다.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의 연구에서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은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꾸준히 단호박을 드시면 이러한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성분은 비타민 A입니다. 단호박에는 비타민 A가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유럽 신경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A는 신경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인지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연세가 들면서 뇌세포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비타민 A는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단호박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오히려 내 몸을 망칠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단호박과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는데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꾹 하고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실 겁니다. 단호박과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 첫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와 단호박을 함께 먹으면 단호박 속 인산이 우유 속 칼슘과 결합해 인산칼슘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은 신장에서 배출되지 않고 쌓이게 되며 시간이 지나면 신장에 결석을 만들게 됩니다. 신장 결석이 생기면 극심한 옆구리 통증, 혈뇨, 배뇨장애, 메스꺼움, 구토 등이 발생합니다. 결석이 소변 통로를 막으면 소변 배출이 어려워지고 심한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심부전으로 진행되어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유 대신에 두유 같은 식물성 대체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대체 음료는 인산과 결합해 결석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단호박의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의 흡수를 충분히 돕습니다. 두 번째는 흰 쌀밥입니다. 흰 쌀밥은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에 속하는데 단호박과 함께 먹을 경우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단호박은 자체적으로 당분이 있기 때문에 흰 쌀밥과 함께 먹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당뇨병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두 식품 모두 쉽게 소화되며 빠르게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혈당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게 되므로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흰 쌀밥 대신에 현미, 퀴노아, 보리 같은 저혈당 지수의 곡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를 천천히 돕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안정시켜 줍니다. 현미와 같은 통곡물은 단호박의 영양소와 함께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고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도 좋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탄산음료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으며 특히 과당과 같은 첨가당이 많아 단호박과 함께 먹을 경우 혈당을 급격히 올리게 됩니다. 단호박은 이미 단맛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또 탄산음료에 당분이 더해지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탄산음료의 산성 성분은 소화를 방해하고 단호박 속 비타민과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 대신에 물, 허브티 또는 레몬을 넣은 물과 같은 건강한 음료를 선택해서 드세요. 이러한 음료들은 단호박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수분을 유지하고 단호박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소화를 돕습니다. 특히 허브티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 단호박의 항산화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같이 먹으면 단호박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주는 3가지 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단호박 속에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으로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올리브 오일은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단호박의 베타카로틴이 더 효과적으로 흡수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에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들어있어 단호박의 항산화 효과를 더욱 강화합니다. 이 조합은 노화 예방과 심혈관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단호박을 구울 때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서 함께 조리하거나 샐러드에 단호박을 넣고 올리브 오일로 드레싱을 하면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단호박과 두부 하면 언뜻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이 둘을 같이 먹으면 상호 보완적인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단호박에는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지만 단백질은 부족합니다.
이럴 때 두부를 같이 드시면 두부가 고품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하여 단호박의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 줍니다. 특히 두부에 함유된 이소폴라본은 단호박의 항산화 성분과 함께 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이 조합은 근육 유지와 노화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단호박을 찌거나 볶은 후 두부를 함께 넣어 요리하거나 단호박 스프에 두부를 추가해서 부드럽고 영양가 높은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단호박과 시금치를 같이 드시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시켜 줍니다. 또한 시금치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해 단호박의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돕고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시금치의 철분은 단호박의 비타민 C와 결합해 철분 흡수율을 높여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이 조합은 면역력 강화와 심혈관 건강에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단호박과 시금치를 함께 볶거나 샐러드에 두 가지를 같이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단호박 스프에 시금치를 추가해도 훌륭한 영양식이 됩니다. 다음은 단호박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온 보관입니다. 짧은 기간 단호박을 보관할 때는 실온 보관이 좋습니다. 단호박은 껍질이 두껍고 단단해 실온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보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잘 지켜야 합니다. 햇볕이 직접 닿지 않으며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합니다. 그러나 껍질에 상처가 있거나 상태가 안 좋아 보일 때는 바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냉장 보관. 단호박을 장기간 보관하고 싶을 때는 냉장 보관이 적합합니다. 사용 전에 깨끗이 세척하고 잘 보관하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호박을 자르지 않은 상태라면 껍질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잘 감싼 후 냉장고 야채칸에 보관합니다. 자른 단호박은 씨를 제거하고 랩이나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른 부분이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르지 않은 단호박은 냉장고에서 약 1개월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른 단호박은 5에서 7일 정도가 적합합니다. 오래 두면 단면이 마르고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냉동 보관. 단호박을 장기간 보관하고 싶다면 냉동 보관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미리 조리해 냉동 보관하면 필요할 때마다 바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단호박을 잘게 잘라 씨를 제거한 후 껍질을 벗기지 않고 바로 찐 후 냉동하거나 생으로 조각낸 상태에서 냉동 보관할 수 있습니다. 찐 단호박은 완전히 식힌 후 밀폐 용기나 지퍼백에 담아 냉동실에 넣습니다. 생 단호박을 보관할 경우 껍질째 얇게 썰어 소분하여 지퍼백에 담아 냉동 보관합니다. 냉동 보관 시에는 6개월 이상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 꺼내서 스프나 요리에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단호박 가루 보관입니다. 단호박을 가루로 만들어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장기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단호박을 얇게 썰어 건조한 후 분쇄기에 갈아서 가루로 만듭니다. 가루로 만든 후에는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합니다. 잘 건조된 단호박 가루는 약 1년간 보관이 가능합니다.